자, 304페이지, 304페이지. 자, 한지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됩니다. 일단은 개요 설명을 좀 드리고 설명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의 개요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시죠. 도시개발 사업 정보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합니다.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인가를 받죠? 이거 중요한데요. 이런 거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를 받아요.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생각나면 전화 주세요.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애정지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환지 애정지 지정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는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어. 완료되면 환지 처분 절차 이걸 외우라고 했거든요. 나올 때마다 외워요. 자,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을 시켜요. 그러면은 관계 서류가 공개 열람되면 이해 관계자들은 열람 기간 내에 와서 공개 열람을 하겠죠. 하고 그 공람 기간 중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의견이 없으면 준공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가 있으면 준공검사로부터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하죠?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금부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 종전토지라고 부르죠.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 사업전이죠. 도시개발 하기 전에 뭐 임야라든지 농지, 전답 가송 등 이런 상태였죠. 자, 이 사업전 토지를 무엇으로 부르죠? 종전토지라고 합니다. 종전의 토지라고 부르죠. 종전의 토지, 사업전 토지. 자, 이 종전 토지는 소개합니다.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셋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이고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그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개발 하기 전에 101번지, 도시개발 사업전 101번지고 토지 면적은 600제곱미터였고 농지 소유자는 월. 여기는 도시개발 하기 전에 400번지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때 이 농지나 임야 상태에 있던 이 지역을 이제 신도시로 개발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개발하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죠. 해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농지나 임야 상태인 이 지역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나 상가 용지, 공장 용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됐죠. 이렇게 개발됐어요. 개발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택지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제일 먼저 이 지역이 도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등 도시개발 지역이 확충됩니다. 그리고 배웠잖아요. 이때 도시개발 구역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도로 밑에 뭐 해야 되죠? 공동구 설치도 어부주로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가 조성됐습니다. 택지로 조성됐고요. 여기는 도시개발 이전 100번지 천지구대 갑의 농지였잖아. 이 지역은 분할됩니다. 100-1번지는 시청 용지로 환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00-2번지는 학교 용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청 건너편에는 네,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반대쪽에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됐죠.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조성토지라고 부르죠. 조성토지. 삽전토지는 종전토지,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조성토지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자,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에 관한 소유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까? 환지방식으로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 끝나더라도 조성된 택지 등에 대한 권리는 종전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이 삽전 종전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종전의 농지 대신에, 종전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나눠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지. 예를 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가백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환지. 그때 가백에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라고 면적을 500제곱미터 할 것이라고 설계합니다. 환지 설계. 그때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종전 토지 소유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가백에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가백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줍니다. 가백에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 남아있죠? 500제곱미터. 그 500제곱미터가 여기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가백의 종전 토지자 가백에 환지로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고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거야.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를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합니다. 이게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채비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의 종전 토지 100번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였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환지를 돌려줬죠.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갑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를 했잖아. 그러면 이 보류지 500제곱미터는 갑이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보류지 201번지 500제곱미터,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갑의 토지, 종전 토지와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죠. 갑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에서 환지 계획구의 종전 토지자 갑은 종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200번지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돌려받고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그 토지를 부담을 한 거야. 갑은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부담했죠? 50%. 이것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 여러분, 환지 계획구의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중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보류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잖아.
종전 토지 면적 중 보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토지 부담률. 공식 아니어도 되잖아. 이해가 되니까. 이게 토지 부담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은 환지 계획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환지 계획을 누가 무엇을 내용으로 작성하는지,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가. 작성하면은 끝납니까? 행정청이 아니라면 인가 받습니까? 인가 받죠. 누구에게?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세요. 교재 304페이지 봐요. 304페이지 봐요. 환지계획이란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하게 될 환지 처분 내용을 사업 시행 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환지 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환지 계획 내용이 몇 개 나와 있습니까? 6개. 1번부터 5번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앞으로 딱 묶어서 환지 계획 내용이 됩니다. 앞에 적어요. 환지 계획의 내용이죠, 내용.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손님이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대답을 해야죠. 아니,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손님이 여러분에게 환지 계획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말해줘야 되는 거야. 환지 계획이란 환지, 설계,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 환지 설계가 뭐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환지 설계가 뭐냐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몇 번지라고,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뭐죠? 환지 설계라.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라. 그럼 여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점 100번지 농지자 갑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로 하고 그 면적을 500 정도로 하겠다. 이게 뭐 환지 설계야.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1번지 500제곱미터는 시청용지로 하고 100-2번지 500 정도 학교용지로 하겠다고.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건지, 시청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건지, 업무시설은, 업무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업무용지로 할 건지, 유통단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건지, 이게 환지 설계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외워야 되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럼 여기 도시개발국의 필지는 한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개의 필지가 있으면 하나하나의 필지별 환지 명세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예를 들면 잠깐만요. 청산 대상 이거야. 101번째 600주부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을의 땅이었죠. 그럼 토지 법률이 50%라면은 을도 600주부터 중에서 300주부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00주부터는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을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300주부터는 환지로 나에게는 정하지 말라고 환지 부지 등을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은 101번지 600주부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로 교부를 해줘야 됩니까?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잖아. 이렇게 환지 계획구간에 몇 번지 농지 소유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 임야 소유권과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의 토지 소유권과 빌딩이 금전 청산 대상인지 환지 계획으로 다 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환지 계획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내용하는 계획이야. 그리고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등을 내용을 하게 되죠. 그때 입체환지는 설명을 좀 할게요. 입체환지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 거기 입체환지 동그라미 하시고, 입체환지 뭔지 알아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5번에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환지용 건축물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을 환지구로 다 정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때 입체환지 동그라미 해놓고 고개를 들죠. 입체환지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입체환지 좀 깊게 들어갑니다. 입체환지
환지, 입체 환지를 설명할 거예요. 지금쯤 되면 입체 환지가 뭔지는 다 알고 있을 때죠. 작년 11월 때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봐요. 여기 집중해요. 도시가 하기 전 종전 토지 400번째 100제곱미터가 병의 땅이었잖아. 토지 범률이 50%면 병도 얼마를 받을 수 있죠? 100제곱미터의 절반, 5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다고. 근데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50제곱미터는 약 17평 정도. 그러면 17평은 환지로 주더라도 지목이 되어도 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충분합니까? 면적이 작습니까? 작아. 그래서 이런 것은 과수토지라고 해가지고, 과수토지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교부 대상에 제외시켜요. 환지를 안 주는 거예요. 환지를 못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질 땅을 환지로 도시개발이 끝나고 자기 땅을 못 받게 되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데모를 하는 거죠. 집단 행동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나는 이 동네에 뭐 조상 대대로 300년 동안 살아왔다. 우리에게도 환지를 달라, 집질 땅을 달라. 뭐 죽어도 우리는 못 나간다. 나는 금년에 공인 중에서 시험 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할 거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럼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상가를 짓거나 아파트 짓는다고 그랬죠. 주로 아파트를 지어요. 지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는 평면이잖아. 조성된 택지 대신에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 건축물은 평면입니까? 입체적 대상입니까?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구를 교부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체한지. 그래서 입체한지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가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새로 조성된 택지 대신에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는 것을 입체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한지의 요건이 두 가지나, 입체한지의 요건 두 가지. 이런 거 기본서 다 미칠 것들이거든요. 입체환지를 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 물으면 대답해요.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 물어봅니다.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은, 네,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토지나 건축물 소유의 신청을 받고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은 입체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한지는 택지를 교부하는 겁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는 겁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는 것이 입체한지가 되는 거죠. 자, 입체한지는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 와요. 306페이지 와요. 306페이지 보면 입체한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별표해요. 별표해요. 별표하시고 306페이지입니다. 딱 중간에 읽어드립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입체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하는데, 이렇게 입체한지 신청자에게 환지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줄 거죠.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시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잘 듣고 대답을 합니다. 자, 시행자가 입체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에 적합해야 될 법상 의무가 없죠. 왜요? 입체한지 신청자에게 건설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내려와요. 원칙 내려와요. 저 밑에 원칙 내려와요. 자,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네, 환지 계획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밑에 주택 공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기업과 니은을 묶어요. 박스 안에.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앞에 적어요. 1주택 공급 원칙이죠. 1주택 공급 원칙. 입체한지 신청자가 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읽어볼까요? 박스 안에 기업번 1세대 동그라미. 빨리 해야 되는데 1명 동그라미. 1지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줄 거죠. 몇 주택 공급이죠? 1주택 공급 원칙. 1세대 1인 1주택 공급 원칙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밑줄 쭉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밑줄 쭉.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하더라도 공유 동그라미. 공유하더라도 그 뒤에 줄 거예요. 몇 주택 공급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합하니까 세 가지 적용되잖아.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입주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몇 주택 공급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의 원칙이야. 다만 예외 옵니다. 예외. 예외 오세요. 예외 오세요. 시행자는 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뭐죠? 1주택 공급 원칙이잖아. 1주택 공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개라는 토지 소유자는 줄 것죠.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줄 것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 그러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니까 중심지입니까? 외곽지입니까? 외곽지야. 밑에 적어요. 외곽지. 외곽지. 중심지입니까? 외곽지입니까? 외곽지죠. 외곽지. 외곽지는 투입 가능성이 없잖아, 거의. 그래서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줄 것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동그라미 하면 되죠. 숙소, 기숙사.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투입권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는 투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국가 등은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한 페이지 앞으로 가요. 305페이지 제일 위에 환지 방식의 내용이 제목이 그 1번 원칙하고 2번에 적용 환지에 대한 특례 나와 있죠. 그 1번하고 2번을 묶어요. 묶어서 제목을 바꿔드릴게요. 1번하고 2번을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환지 계획, 환지 설계 기준입니다. 그냥 적으세요. 환지 설계 기준. 환지 설계 기준이에요. 환지 설계 기준이죠, 기준. 환지 설계 기준이 뭔 말이냐 하면은, 여보세요? 이런 뜻이야. 한번 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에 가본 1000제곱대 농지 갖고 있었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를 500제곱대로 환지받았어.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만 원이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만 원인데 10배로 땅값이 오른 거야. 땡큐죠. 아니, 도시개발하기 전에 농지 평당 10만 원짜리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택지로 조성되어서 환지받았잖아요. 평당 10만 원짜리 평당 100만 원짜리가 됐다니까. 땅값이 10배 오른 거야. 땡큐죠. 얼마나 좋겠어. 나도 드디어 나에게도 부자의 기회가 왔구나. 근데 여보세요? 400번째 병돌이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 사거리, 시청 건너편에 업무 중심의 상업적인 환지를 받았는데 제곱미터당 땅값이 1천만 원이야. 1천만 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갑돌이보다 병돌이가 훨씬 잘생겼거든. 그래서 인물을 기준으로 누구가 못생기면은 평당 100만 원짜리 환지 주고 잘생기면 평당 1000만 원짜리 환지 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되죠. 여러분 잘생겼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못생긴 사람한테 폭동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환지 설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인정할 수 있는 환지 설계 기준을 법으로 만들게 된 거야. 그러면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로 줄 건지 결정할 때는 기준이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 기준 7개가 있어. 이제 그저 보시면 되죠. 원칙. 자, 환지 계획은 이 말은 뭐죠? 환지 설계는 이 말이야.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동그라미 하죠. 위치, 지목, 면적. 이걸 우리 첫 글자 따서 어떻게 외웠죠? 위, 지, 면.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4개의 동그라미 합니다. 토, 수리, 환. 그렇게 오잖아. 위지, 면, 토, 수리, 환. 앞에. 위치,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여보세요. 위치,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자. 넌 주장을 뭐라 그래요? 밑에 적어 놨잖아. 뭐라 그래요?
면적주의라고 해요. 면적주의. 다음 중 면적주의 입장에서 환지 설계 기준을 모두 묶은 것은 뭐죠? 위치, 지목, 면적. 이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면 면적주의가 되는 거야. 그 밑에 나와 있잖아. 그 밑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네 개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뭐죠? 평가주의.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전부를 고려해야 되니까 7가지 전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면적주의하고 평가주의 입장이 합쳐진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절충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봐요. 이런 뜻이라고. 여보세요. 잠깐만.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종전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에 뭐가 같아야 됩니까? 위치가 같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100번지 위치에 환지를 정해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전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에 7가지가 같아야 돼. 첫 번째, 위치가 100번이면 100번지 위치가 같아야 돼. 지목이 잡종지는 잡종지,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대는 대. 지목이 같아야 돼. 면적 비율이 똑같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하라는 거지. 누구는 토지 부담률을 80% 부담하고 누구는 30% 부담하면 난리가 나겠죠? 똑같이 종전 토지를 부담하라 이 말이야. 면적 비율. 알겠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항토 땅은 항토 땅. 토질이 같아요. 진흙 땅은 진흙 땅 주는 거야. 수리가 뭐죠? 물을 이용하는 관계, 수리 관계.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 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하천에 접한 땅은 물을 이용하기 하천에 갖고 있는 게 편리하잖아.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을 환지 주라는 거지. 나머지 종전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이용 상황이 같고 환경이 같아야 돼. 이렇게 종전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 똑같도록 환지가 설계되면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응 환지라고 하는 적응 환지. 그래서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적응 환지고 적응 환지가 되려면은 면적주의를 채택합니까? 평가주의입니까? 절충주의입니까? 절충주의를 채택이 되니까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절충주의 원칙이라고 해도 되고 적응 환지 원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주의하고 적응 환지가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이고 두 가지는 개념을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절충주의 주장에 따르면은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죠? 적응 환지. 적응 환지가 가능하려면은 뭘 채택해야 됩니까? 절충주의 입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은 말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특례가 허용됩니다. 특례가 허용됩니다. 특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환지 할 수 있죠? 감환지 할 수 있죠? 잠깐만요. 도시개발 삽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천제분홍 소유자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갑에게는 1000제곱미터의 절반 500제곱미터를 환지를 줘야 되는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뭐죠? 정환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야 되는데 4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뭐죠? 감환지. 이해가 됐죠? 3번의 입자한지는 아까 종전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입니까? 신청 동그라미. 그 신청 자리에 동의 쓰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신청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밑에다가 아니야. 동의. 콕 집어드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줄 거요. 동그라미 4번에 공공시설 용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밑에 적어. 예를 들면 뭐죠? 시청 용지, 학교 용지는 공공시설 용지잖아. 시청 용지, 학교 용지를 말하는 거야. 이 공공시설 용지, 여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갑의 농지였죠. 그래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1번지도 뭐죠? 시청 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되었고 100-2번지는 학교 용지로 환지를 정했잖아. 이렇게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처럼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종전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마음대로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적응 환지 원칙이 7개잖아. 그 중에서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응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적응환지 원칙이 적용됩니까? 그중 두 가지 적용을 배제합니까? 두 가지. 위치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개 외워놔야 됩니다.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응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줄 거요? 그 다음에 줄 거요? 동그라미 5번에 줄 거세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 규정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면 뭐죠? 보류지가 되는 거야.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 규정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면 뭐죠? 보류지가 되는 거야. 보류지 중 일부를 줄 거죠? 5번에 줄 거죠? 경비에 충당하거나 줄 거요. 이게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예요,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는 경비를 동그라미 하고, 보류지는 무엇을 동그라미 됩니까? 목적.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 규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 규정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으면 보류지. 보류지 중 일부를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면은 채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올라가요. 동그라미 1번 올라가요. 동그라미 1번이 환지 부지정 찾으셨습니까? 박스에 들어오세요. 305페이지입니다. 교재 안 넘어갔어요, 페이지. 30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환지 부지정. 너무 중요해. 죽겠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신청 동그라미, 동의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 단,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시험 자주 나왔죠? 거기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보세요. 설명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토지 부담률이 몇 %라고 예를 들었죠? 50%잖아. 그죠? 그러면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도 600제곱미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로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종전에서 을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환지 제외를 신청하거나, 나에게는 환지를 정하지 마세요라고 환지 대상에 제외해달라고 신청하거나, 환지 제외에 동의를 해준다면은 을에게는 그 300제곱미터 전부나 일부를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하고 동의하더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아까 했죠? 입찰지 할 때. 과수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여보세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농사 지어야 됩니까? 건축 용지입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잖아. 근데 평수가 17평이면 17평이면 집을 짓기에 면적 규모가 너무 작잖아. 이런 게 뭐죠? 과수토지라고. 그 과수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 교부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아까 400번지 100제곱미터가 병의 땅인데 병이 환지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50제곱미터라면은 지목이 되어도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건축할 수 없잖아.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직권으로 병에 의해서 상관없이 환지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과수 토지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이는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좀 어려워요, 이거. 설명 듣고 교재 봐요. 설명 듣고 교재 봐요. 고개 드시죠? 설명 듣고 교재 봅니다. 고개 드시고, 이거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 못해요. 앰플 다 넣으세요. 앰플 다 넣으시고 따라하세요. 힘들죠? 자, 들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더 왼쪽으로 들고 뒤로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좋죠?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좋은 게, 합격자 축하 모임에서 건배를 할 때까지가 좋아요. 합격을 하게 나는 순간부터 합격자 축하 모임을 할 때까지 너무 좋아요. 대통령 당선되면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취임 전까지가 좋아요. 막상 되고 나면은, 그죠? 곳곳에서 항상 이렇게 정책은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이 아닌 이상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뭐 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은 개업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잖아. 합격자니까, 고생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좋은데, 이제 내 사업이라고 딱 점포 얻어서 권리금 주고, 시설해서 간판 딱 올려보세요.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 치열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 돈 벌으면 힘들다니까. 한번 봐요. 돈 버니까 힘들잖아. 돈 벌고 있잖아, 지금. 힘들잖아요. 서서 목이 터져라 해야 되고. 여러분 편안히 에어컨 앞에서 가끔 졸면서 보면 되잖아요. 좋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 힘든 척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에 그래 지금은 한참 해야 될 때니까 하루에 수업 들은 거 말고 한 6시간 정도 복습을 하십시오. 수업 들은 거 말고 6시간 정도. 3시간은 공급 들었으니까 공급 복습하고 나머지 3시간은 내일 할 거. 아니면은 동차하면은 1차 민법이나 개론 위주로 딱 스케줄 잡아서 일주일에 민법 이틀, 개론 이틀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하십시오. 이왕 할 거 뭐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공부를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1년 내지 2년 정도 하면 딱 맞거든. 시작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세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 도시개발하기 전에 300번지에, 도시개발하기 전에 300번지에 면사무소가 있었어. 도시개발하기 전에는 농촌이죠. 아직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농촌이니까 300번지에 면사무소가 있었다니까. 근데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350번지에 종전의 공공시설 뭐죠? 면사무소잖아. 300번지의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거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의 공공시설은 면사무소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주민자치센터잖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니까 300번지의 면사무소 땅은 공공시설 용도로 용도가 계속됩니까? 용도 폐지됩니까? 공공시설 용도로서 용도가 폐지되잖아. 이렇게 공공시설로서 용도 폐지될 이 300번지 땅은 다시 공공시설 용지로 면사무소 땅으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이 땅은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하기 전에 300번지에 가면 면사무소가 있었죠. 신도시로 개발되고 300번지에 가면 면사무소가 있습니까? 그 땅은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됐습니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돼서 거기에 면사무소 땅에 도로가 생길 수도 있고 공원이 조성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적응환지 특례 동그라미 1번에 박사안에 하고 있죠. 305페이지 저 위에 박사안에 환지 부지 중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 이는 면사무소 땅 아닙니까? 그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용도 폐지되는 면사무소 땅은 환지, 다시 공공시설 용도로 환지를 정합니까? 환지 부지 정합니까? 환지 부지 정하고 이 땅을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 이해 못한 것은 집중하자는 거고, 자, 인터넷을 반복해서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가 환지 계획 작성 특례를 다 해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재는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로 그래서 8번에 뭐가 있죠? 환지, 애정지,
의의를 적어뒀죠. 그 밑에 의의가 나와 있죠. 그 의의에서 시험 나올 건 내가 보니까 없던데요. 그 의의 중에서 시험 나올 것은 없다고. 그러면은 그 동그라미 1, 2, 3번을 별표하고 외워야 됩니까? 참고해야 됩니까? 참고하세요. 교양을 위해서. 참고를 하는데, 그래도 환지의 정기세분이 무엇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개요 설명은 제가 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교재 보지 말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 드시고 설명 듣고 교재를 짚어가자고. 자, 시작합니다. 좋으시겠다. 설명 다 해주고. 자, 입지, 환지, 예정지 설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개요를 이해하면 나머지가 이해가 따라와요. 이게 안 되면 조문을 외울 수도 없어. 외우시지 않죠.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뭔지 설명합니다. 도시급을 하기 전에 백번지, 도시급을 하기 전 백번지, 천정부터 농지가 있었죠. 천정부터 농지는 누구 거죠? 갑. 집중해야 됩니다. 이 백번지 농지 소유자가 도시급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환지 줄 거야. 종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갑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라고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하겠다고 설계한 게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 환지 설계를 내용하는 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이라.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그럼 잠깐만. 지금 갑의 농지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잖아. 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면은 불도저로 넣어서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갑은 종전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잖아요. 갑의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은 그 임차권자도 임대료 지급하면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유지합니까?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까? 해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갑에게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는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 아닙니까? 이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마치 종전토지자 갑과 임차권자가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처분을 받은 것처럼 이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종전토지 대신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100번지 땅 대신에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환지 정지가 진행되면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로 갑니까? 지정받은 환지 정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대신에 지정받은 환지 정지에서 종전 토지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여기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커집니까? 대신 사용 수익이 가능하니까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됩니까? 이게 환지.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하라니까, 설명하는 연습을. 오늘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내 아이에게 이걸 설명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종전토지자 임차권자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니까 환지 거기서 정하는 환지를 예정지로 지정해 주어서 종전토지자 임차권자가 새로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연습 좀 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막 물어볼 게 있어도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네? 그럼 여기도 도시개발 200번지 500제곱미터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땅이니까 여기도 공사가 시행되면은 대신 사용수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환지 예정지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환지 처분을 위한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 그때는 지정 안 해요, 그냥. 지정해줘도 사용수를 못하면 해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환지 예정지 처분은 임의적 절차야.
환지 처분을 위해서 반드시 환지 처분 전 환지 예정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 오면 겠습니까? X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아직 책 보면 안 되는데요. 책 보시면 안 되는데요. 저를 보셔야 되는데요.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그러면 봐요.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갑과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수를 못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환지예정을 지정해줘야 됩니까? 갑과 임차권자가 환지예정을 지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 사용수가 갈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을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가 들어가니까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갑과 임차권자에게 세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예정지의 위치는 200번이다. 라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위치, 200번지에 가서 500제곱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면적, 그 다음에 200번지의 500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이 시기가 무슨 시기죠? 효력 발생 시기. 환지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일자에 말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일. 이런 거 잘 몰라요. 환지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환지예정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누가 정하죠? 시행자가.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환지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가 2021년 6월, 오늘 2일입니까? 3일? 2일. 그러면은 2021년 6월 2일부터 환지예정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입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즉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기 처분의 법적 효력에 존속하는 거야. 이 기간 동안 환지예정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이 기간 동안 종전토지자 갑과 임차권자는 100번이 농지 대신에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에서 사용수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종전토지자 갑과 임차권자는 종전토지 100번지는 종전토지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종전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이 지정전 예정지로 가버리니까. 대신에 종전토지에서는 사용수익을 못하지만 새로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에서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를 여기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환지예정기 처분은 종전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을 어디로 이전시킵니까? 환지예정지로 이전시키는 거야. 대신에 종전토지에 대한 종전토지 소유의 처분권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있고 처분권이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찾아드릴게요. 308페이지 와봐요. 308페이지 오시면은, 성격은, 제 위에 성격 되어 있죠? 성격은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임의적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진짜 그 정도도 시험에 하면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야,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지정 절차대로 오십시오. 지정 절차에서 3번으로는 3번. 지정 통지 찾으셨습니까? 별표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예요. 죽겠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환지예정지의 동그라미예요.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3개 동그라미입니다. 이 3가지를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알려드리는 거야. 이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토지 소유자와 용익권자, 임차권자 등에게 뭘 알립니까? 환지예정지로 지정될 토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가 나와 있습니까? 사용수익권이
종전 토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지정된 예정지로 이전합니까? 지정된 예정지로 이전하는. 금방 설명 다 했잖아요. 대신에 처분권의 이전은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봐요. 제일 위에 309페이지 제일 위에 수의 의무 발생 나와 있죠. 수의 의무 발생한 제목에 줄 긋고 고개 드시고 이쪽 어렵거든. 세 번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의 의무가 뭐죠? 무슨 인자죠? 참고 받을 숫자죠. 참고 받아들여야 할 법상 의무를 무슨 의무라고 합니까? 수의 의무. 참아야 하느니라. 수의 의무죠. 꼭 참고 받아들여야 할 법상 의무를 말하는 거죠. 수의 의무는 설명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봐요?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현장을 상상하면은 쉽게 이해되는, 종류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법은 항상 책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현장 지식입니까? 현장의 지식을 법 조문으로 제도하기 때문에 현장을 알면 늘 공법이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법은 책 속에서 암기해가지고 현장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현장에 예를 들잖아요. 보시고. 100번지에서 사용수익을 못하잖아. 도시개발 사업시행 공사를 하니까. 여기서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뭘 지정해 준 거죠? 환지 예정지를 여기 지정해 준 거잖아요. 해주면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수익권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정지로 이전합니까? 예정지로 이전해버리니까 여기는 사용수익을 할 자가 있어 없어? 없게 된 거야. 법적으로 사용수익 가능한 자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 100번지 땅이 다시 사용수익이 가능한 여건이 됐어. 다시 사용수익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은 이 땅을 제3자, 병돌이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병도 그 종전 토지 100번지를 뭐 하죠? 법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때 200번지, 500번지를 사용수익을 떠났던 갑과 임차권자가 여기 사용수익을 갖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병돌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행사를 방해해야 됩니까? 꾹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꾹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의 의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사용수익 정지 읽으면 돼. 사용수익 정지 읽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읽고 2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줄 것 좀, 밑줄 것 좀, 동그라미 2번.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수익의 정지 처분을 위해서 사용수익 할자가 얻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법적으로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시행자. 잠깐만요. 아까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갑과 임차권자가 예정지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번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이전해 버리죠. 그럼 여기는 일시적으로 사용수익 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수익 할자가 얻게 된 이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법상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시행자가 법상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셨죠? 그리고 시행자가 관리하다가 사용수익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 종전 토지도 제3자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때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달려가서 방해해야 됩니까? 수인해야 됩니까? 수인. 이해가 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지 처분까지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환지 처분하고 마무리하면 돼.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